멘토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지방에서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거기에는 그렇게 저를 멘토해 줄 만한 선생님도 없었고, 뭐 부모님도 전문직도 아니고 해서 멘토가 없었고, 대학교 와서도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은 계셨지만, 이렇게 멘토를 해주실 만큼 제가 마음을 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멘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이 되거나 힘들 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고민하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물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물리가 좋아서 여기까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요즘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학생들을 사랑하고 제 인생을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물리라는 학문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학부, 석사, 박사까지 전부 다 물리 전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연대에서 석사하고 학사를 했고,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에서 물리학 박사를 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교에서 연구교수 하다가 성대에서 연구교수 하고, 지금 연대로 다시 돌아온 연어처럼 연대에서 연구교수 하고 있는 서지원입니다. 지금 저의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연구 분야를 캠브리지에 가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제가 하는 분야는 이종 접합면의 그 계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 딱 마주쳤을 때부터 너무 신기해서 재밌었고, 뉴턴이 옛날에 했던 말이 있어요. 뉴턴이 자기는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마음으로 과학을 연구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안에 뭔가 법칙을 다 놔두고 거기에 참 재미있는 것들을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발견하는 그 기쁨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조개를 진짜 찾듯이 이렇게 찾아가는 게 과학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가능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어떤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것저것 찾고 고민하다 보면 답을 얻더라고요. 페루에 친구가 있는데 그 페루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마음껏 외국 저널도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 외국 저널 마음껏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저널 하나 보기도 힘들고 실험 하나 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엑스레이 장비 하나로만 가지고 있어요, XRD. 근데 그걸로 매일매일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 그 평범한 툴 가지고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고, 그리고 특히 과학에는 더 불가능이 없는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신랑이 돈을 버니까, 저보다 많이 버니까 지금 좀 더 안정된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엔 정규직이 없어가지고 우리 박사들도 정규직 갖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활고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릴 때 과학에 대해서 생각을 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특허를 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 막 그림을 그리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특허 같은 게 나올까 했는데,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신호등 있잖아요.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 그때는 그 신호등에 숫자가 써 있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건너다 보면은 이제 신호등이 변하고, 그래서 신호등에 저게 얼마의 시간이 남은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숫자가 써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어릴 때 그걸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고 한 몇 년 후에 그런 신호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만 더 일찍 했으면은 돈 벌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그냥 성실함 하나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성실히 했고, 어떤 것이 오든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용이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과목을 한 것들이 대학교 와서 다 이용이 되고, 대학교 때 불필요했던 과목처럼 보인 것들도 다
다 나중에는 지금 생각을 넓히는 데 이용이 됐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교양 과목으로 듣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게도 저는 영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가 그냥 한우물만 판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저는 그래요. 진짜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 철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스페인인가 거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든 그 성당을 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부어서 자기는 거지처럼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성당이 보면 휴머니즘이 녹아있는 성당이었어요. 아, 그렇게 건축을 할 때 그 안에 그 작가의 휴머니즘,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떨리게끔 좋았거든요. 과학에도 휴머니즘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게 나노 사이즈지만 저는 우주를 보면서 우주가 그 나노 사이즈에 축적된 것을 보고 싶고, 그리고 창막해 보이는 고체 물리지만 그 안에 있는 휴머니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한 방향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길을 정해서, 그리고 요즘엔 대학교까지도 부모님들이 다 과를 정하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맞춰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하는 건 자기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원하면 그게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또한 시간이 따르고 남의 눈이 있거든요. 너는 왜 아직도 이거 하면서 돈을 못 버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견뎌내면서 할 용기가 있으면은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은 그 길이 열리더라고요.